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 함께할 TBS PD 기자입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TBS 라디오 제작본부의 오인환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광네이처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자연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광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선정한 핫 이슈 뉴스의 이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께 이런 질문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게시하니까 SNS에 과하지역이라는 고사성어로 자신의 신경을 드러냈어요. 앞서 홍 시장은 충청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 치러 간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격의 직진 PD, 들이대 OPD 말말말 뭡니까? 극한호우가 남긴 것들입니다. 네, 이번 집중으로 전국적인 피해 아주 컸는데 네. 거기에 여러 정치인들의 설화 논란까지 이어졌어요. 네, 이번에 뭐 정리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한 5가지만 정리해봐도 너무 많았거든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골프 논란도 있었고요. 김의겸 의원이 또 그 우크라이나 가서 한 행동과 같은 말은 뭐 조국과 민족의 궁평 지하차도 하고 빗대어서 말한 또 설화 논란이 있었고,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과정에서 이 견인차가 또 길막 논란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원희룡 장관 왔을 때 그 지자체 국장이 막 웃고 떠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세종도 그렇고 뭐 만찬 논란 뭐 너무 많아가지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네, 그랬고요. 충북도지사도 있었고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자, 이런 것들로 우선 피해 보신 분들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겠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호우 피해가 장맛비치고는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인명, 물적 피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요. 사망자가 46명이었고 뭐 어제 그 경북 예천에서 수색 중인 그 해병대원의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47명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뭐 이번에는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오송 군평지하차도 사망자가 14명에 달할 정도로 좀 피해가 가장 컸고요. 네. 한 다음 달 말 정도가 되면은 그때 좀 시설 정비도 하고 이번에 문제 보완해서 하반기 한번 개통하겠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뭐 사연 하나가 모두가 안타까웠습니다만은 네. 20살 해병, 네. 일병 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정말. 근데 보통 그런 이 강물에 들어가서 이 시신이라든가 실종자 찾고 그럴 때는 수색 대원들이 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이번에 포병이라고 희생된 하니까. 해병대원은 네. 포병대라는 거예요. 포병대. 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수영을 제대로 익힐 수가 없었을 것이다. 네. 무엇보다도 또 구명조끼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 네, 그것이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해병대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 해병대원들 기수에서 예. 뭐 글도 커뮤니티에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지휘관 문책해야 된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고인의 아버지께서도 네. 또 소방대원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뉴스에 봤죠. 왜 구명조끼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안 입혀줬냐고. 네. 울부짖는 모습 보는데 참 눈물이 짠하던데. 자, 특히 이번에 뭐 여러 군데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남부지방에 일단 피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뭐 주택 침수만 600건에 육박했고 또 아시다시피 농작물이 3만 헥타르 이상이 침수되면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낙가 피해가 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추석이 한두 달 남았는데 아마 제수용품 가격에도 좀 대란이 예상이 되고요. 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인삼시설도 5헥타르 이상 좀 아예 파괴가 돼가지고 좀 오랫동안 좀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곳곳에 그 물이 범람되거나 또 네. 제방이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그 농경지 안으로 쭉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6년 재배한 것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하루아침에,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제 그 논산 시장을 삼선했던 네. 민주당의 황명선 네. 전 대변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논산 시장을 3년 했으니까 네. 물어봤지 않습니까?
실제 보상금은 국가에서 대통령은 이번에 예천 가가지고 100%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네.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씨앗값 한 50만 원 정도만 나오지 정부에서 네. 나머지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결국 이번 극한 후의 시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됩니까? 네, 뭐 곽재현 기자도 나와 있지만 기자들이 뭐 기상 이 관련 뉴스를 쓰면 항상 뭐 역대급이다,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를 역대 가장 더운 5년이라고 조금 이렇게 관측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2027년까지요. 23년부터 네. 27년까지 3, 네. 4, 5, 6, 7, 5년이.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들을 좀 서칭을 해보니까 예. 하지만 그의 반면에서 우리 현실은 좀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뭐 기상청 예보관 뭐 저희가 급하게 또 전연결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정수 뭐 정원 같은 것들이 아예 막혀 있어서 뭐 한 명 뽑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동일본 대지진 사례도 그렇지만 뭐 예보가 뭐 딱 돼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첨단 시설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뭐 턱없이 부족하다. 예. 이런 인터뷰가 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예, 뭔가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그 개선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네. 어떤 장마 관리의 어떤 디지털화 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뭔가 좀 짝짝 좀 나와주면 사전에 예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책들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때요? 곽재현 기자님? 저는 이번에 극한호 기상청에서 문자 보낸 거 수도권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이거를 초기에 네. 그 959의 극한호 생겼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오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류도 있었고 이번에 사실 남부지방에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걸 미리 좀 예측을 했더라면. 그러면 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장맛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보가 안 됐었나 보죠? 처음에는? 기상청도 사실은 우리가 중기예보까지도 사실 좀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좀 한 3, 4일 정도 볼 수 네. 있는 기술까지는 있지만 앞으로 뭐 그런 중기예보, 장기예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장맛비는 기상청의 그 분석을 보면 북측의 찬 공기하고 남쪽의 뜨거운 공기 사이에 네, 우리나라가. 대기의 통로가 네.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비가 퍼붓다는 건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복구 작업에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해 주시고요. 네. 각계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지금 구호 성금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국지성으로 피해가 많이 컸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다 직접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에다가 네, 뭐 봉사단체, 뭐 굿네이버스나 여러 다른 곳보다는 그 지자체에다가 직접적인 도움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자원봉사 하고 싶은 네. 그 동네의 군청이나 네, 시청에 직접 시청에 전화해라. 직접 전화를 해달라. 그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알겠어요. 네. 네. 자, 말말말 들으시다가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사고 수습 과정이 또 사고로 이어지니 너무 속이 터집니다. 모든 희생자분들한테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예. 고 최수근 상병을 추모합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도 최수근 상병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니 꼬리 내리고 이게 뭡니까? 아마 홍준표 시장에 대한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사과를 했으면 겸손해야지 진정성 있는 사과지요. 예. 과하지역이라는 고사성어를 SNS에 이제 썼다. 네, 과하지역이라는 게 초안지 중국 초안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신 장군이 젊었을 때 네. 과자가 그게 사타구니 과자거든요. 한자. 네. 그러니까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 치욕을 내가 굴욕적이다. 참겠다라는 네. 건데 그렇다면 과지욕을 썼다라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윤리위 여는 게 나한테는 치욕이다. 두고 네. 보자. 네.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닐까? 네. 그러네요. 자, 장마 용어를 제거하고 우기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게 곽재현 기자 뭔 뜻일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상청에서도 사실 장마철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장마철이라고 해서 이때만 딱 비가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마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극한 호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장마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만 딱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시절이 이제 지났다는 네, 거죠. 우기, 건기 이런 식으로 나눠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 그래서 여름철 내내 비가 올 가능성 이런 거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인도나 그쪽 벵골만 그쪽에 가면 몬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기 그러잖아요. 네. 꽤 길게.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아 역시 뭐 곽자연 광네이처 기자입니다. 준비 안 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도 막힘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말말말 곽네이처 곽 기자 뭡니까? 지구가 펄펄 끓는다. 네 지구가 펄펄 끓는다. 네. 조금 전에도 저 보도 전문 채널에서 뭐 이란 국제공항인데 66점 몇 도다 이런. 그러니까요. 예, 거기 살이 5분만 좀 밖에 노출되면 살이 익을 정도다 그러는데 자 다른 나라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독수리 태풍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지금 5호 태풍 독수리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 동쪽 1,3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에 태풍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게 계속해서 쭉 올라오면 7월 26일에는 태풍 강의 강도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쪽 한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독수리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장마 전선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유럽 모델이랑 미국 모델이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중국 내륙으로 갈 것이다. 그쪽으로 북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유럽 모델인데요. 네. 미국 기상청 모델을 보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제주도 남서쪽 해상을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경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닐라 필리핀 쪽에 생겨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버려면 좋은데 네, 괜찮은데 이게 조금 이게 강해져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대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우회전을 하면 쪽으로 우리 제주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을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그 시점이 언제예요? 장마전선을 그 직진하는지 우회전할지 그 대만에 온다는 날짜가 며칠쯤 뒤에요? 지금 26일 26일 정도에 26일 이면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해서 오. 27일 제주도를 지나서 28일 서해안을 따라 북상을 하면 29일 정도에는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회전을 한다면 네, 중국으로 안 가고 네, 이게 지금 미국 기상청 모델이고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장마 전선이 이제 중부지방 중심에 좀 정체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 초쯤에는 좀 알겠군요. 네, 중국으로 그럴 것 갈지 같습니다. 유럽 모델로 가느냐 네. 미국의 모델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올 거냐. 네, 이게 지금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떻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알겠어요. 어쨌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지구가 펄펄 끓는다라는데 오늘 또 마침 중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게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왜 이렇게 여름이니까 더운 거는 뭐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열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뭔 현상? 열돔. 그러니까 우리가 돔 구장이라고 물고기 하잖아요. 돔. 네, 돔. 목동에 저기 돔. 네. 고척동의 돔구장이 네, 그렇게 지금 정체에 있는 현상인데 공기가 예.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열기가 계속 갇혀지는. 저런. 그렇기 그 때문에 돔이 그래 어디 처 있는 거예요, 그래? 세계 곳곳에 처해 세계 있는 곳곳에?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 지금 폭염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이탈리아라고 하거든요. 남부 시칠리아 섬의 일부 지역이 47도까지 올라갔고 로마도 38도까지 올라가면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또 들어보셨을 전력 거고. 수급은 왜 어려운 거예요?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하니까 정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산업계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나폴리 인근 공장 근로자들은 조기 퇴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은 낮 최고 기온 45.4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시립 수영장이 밤 늦게까지 개장 시간을 연장했다는 그런 소식이고 모두 이제 좀 폭염을 피해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교대 근무에 들어간 또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자연 기자님,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유럽이 막 40도가 넘고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에펠탑 앞에 분수대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풍덩풍덩 뛰어들어갔다는 등 네. 그런 사진의 영상에 요 올해만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매년 비슷한 현상 같은데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뭐 계속 온도가 높아지지만은 않아요. 사실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데 그런 최대 강도를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더위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만 지난주에 그 KBS 밤 10시에 그 다큐 인사이트를 봤더니 북극의 그 빙하가 이제 네. 녹아버린다. 올 해빙이- 여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태양 밑에 바로 북극이 녹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계절적으로? 이게 해빙이 있어야 그리고 열들을 반사시키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해빙이 다 녹아버리면 그 열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악순환이 돼서 네, 그러면서 얼음이 더 빨리 얼음이 녹고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이라도 해수면이 상승하면 거기에 이제 극한호우라든지 태풍이 와버리면 그만큼 더 우리 육지 쪽으로 더 많이 피해가 오게 돼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사람들 사례도 그 인사이트에서 하던데 바닷물이 찰랑찰랑 집 앞 침대까지 차는데도 딴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지 알아요? 거기가 이제 삶의 터전이니까. 그렇지. 네. 딴 데 가려면 그런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겠느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네. 예, 해수면 상승이라는 뉴스들이 나올 텐데. 네, 다가올 거고 그래서 이제 기후 난민이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OPD 말말말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달은 더 데이즈 공개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해서요. 뭘 공개한다고요? 그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달은 그 더 데이즈라는 게 전 세계에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리 공개되지 않아서 좀 논란이 일었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더 데이즈가 그 드라마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어떻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넷플릭스로 어제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 4편 정도를 정주행을 했는데 넷플릭스 틀면 나와요 지금? 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이 저희가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그 전제가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이게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드라마 제목이 시리즈입니까 이게? 네, 8부작입니다. 8부작 시리즈인데 더 데이즈라는 게 그 날들 그거예요? 네, 후쿠시마 3.11 그 날 그런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그 날들. 그래서 데이즈.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거를 계속 상세하게 묘사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봐야 되겠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통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유독 우리만 공개가 좀 늦어져서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었는데 뭐 오염수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후에 딴 나와가지고 나라는 다 공개가 됐고 네, 이미 우리만 됐고. 제일 꼴등으로 네. 공개가 되는데 어제부터 된 거라고. 네, 맞습니다. 곽 기자도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아직.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니까 저 와이프가 이제 일본 배우들 유명 배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 연기력도 괜찮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는 거는 그 쓰나미가 확 몰려와서 차고 집이고 뭐 그냥 그 장면을 좀 많이 인상하시잖아요. 유튜브로 보면 그거 많이 나오죠. 네. 예. 근데 제가 어저께 한 3편, 4편까지 봐서 뭐 스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그냥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인재였다라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인재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예견이 되었던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인재가 소개가 그러니까 됩니까? 이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이 있던 거죠. 아직 바로 폭발했던 게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는. 네. 터지기 전에 의사 결정을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뭐 해수를 투입하고 여러 과정이 있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전이 폐로를 할 수밖에 없대요. 해수를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그 당시에 바로 해수를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러면 해수를 폭발하기 전에 해수를 넣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없었던 나오는 거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돈 생각하게 되면 뭐 도쿄 이제, 전력에서 그렇게 못하고 이걸 못합니다. 막 이런 의사 결정들을 이게 해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폐쇄합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가 터진 겁니다.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요? 지금까지 오는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럼 뭐 그런 거가 그 팩트를 가지고 만든 네, 다큐 사실- 드라마겠죠? 네, 사실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그것도 전에 다큐로 해서 드라마로 네. 만들어졌었잖아요. 저도 뭐 그거 그거 워낙 아주 또 저- 경각심을 갖고 봤는데 네.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원자로 안에 로봇을 넣었잖아요. 네. 로봇이 망가지잖아. 네, 워낙 작동하지도 그 못하고 전자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서. 방사능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습니다. 다 부석이 타버려가지고 로봇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찌릿 네. 소리만 나면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천 이상의 그 방사능이 있는데 인간들이 직접 그 투입을 해요. 인간이 그 당시에는 뭐 투입해서 결국 어쨌든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누가 들어가냐 마냐 하는 막 그런 의사결정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늘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한 뭐 고리 한빛 등 해가지고 한 20개 이상 원자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중국으로 보면 동쪽이고 우리로 보면 서해에 중국 원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해안 따라 네. 한 따라 있는 게 봤는데. 25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국가에 있는 원전이 거기 다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도 저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10개 정도는 우리 바로 직접 해야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사례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중일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들도 저희가 조금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중국도 들었습니다.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원전 많은 나라인데 네. 뭐 남나라도 남나라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거 끝으로 네 번째 말 광레이처 기자 뭡니까? 삼계탕 한 그릇에 16,000원 시대. 네, 지난주에 보니까 초복 때는 2만 원짜리도 네, 등장했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좀 일반 삼계탕이 2만 원대인 것까지 올해 네.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물가정보가 삼계탕 물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삼계탕이 10,000원을 훌쩍 넘었고 전복이랑 낙지 이런 거 들어간 특수 삼계탕이 2만 원이 넘어서 금계탕이라고 불렀거든요. 금계탕. 근데 올해는 일반 삼계탕이 2만 원이 넘어간 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가격도 주부시니까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인 기준으로 뭐 7가지 재료를 넣고 만든다 했을 때 조사한 결과 34,86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인분으로 따지면 8,720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4명 거 만드는데 34,000원이고 네. 근데 지난해에는 31,340원이어서 올해 11.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42% 오른 가격입니다. 장마로 대파 가격도 올랐고 또 한 봉지씩 간편하게 포장된 육수용 약재 이런 것도 올랐고 인건비, 뭐 재료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오르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주 재료인 닭고기의 가격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올랐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도 있었고 또 폭염이랑 장마가 계속 이번 장마로 양계장 거 뉴스 보니까 어마어마한 네, 거기 많이 닭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죠. 침수 피해를 입었던데.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양계장 관리하는 온습도 관리하는 관리 비용,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뭐 밝은 소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식이 있다면 뭐 닭고기 있어요? 가격이 조금씩 내림세를 아, 보였다는 그래요? 건데요. 네, 삼복 중에서 가장 수요가 몰리는 초복이 지났고 또 장마 기간이 겹쳐서 예상보다 닭고기 소비가 적어서 이번 중복 때는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그 금계탕, 고물가 이렇게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어들이 좀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또 삼계탕이 아닌 다른 것들로 좀 다른 이렇게 거 중복을 대체하면서 뭐 대체 네, 모양식으로 콩국수라든지 콩국수. 이런 걸로 이제 시원하게 또 여름에 나는 방법들을 좀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복날 닭 요리 하실 때 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킴필로박터 식중독이라고 닭의 내장 안에 있는 병균들로 인해서 좀 식중독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조리 끓여야 전에 제대로 잘 끓여야 되겠네요. 네, 무조건 잘 끓여서 드셔야 되고 조리 전에도 닭고기랑 식재료들이 같이 맞닿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또 하고 닭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해 드셨어요? 아니요. 오인환 기자는. 지난주에 제가 가족들 해줬습니다. 왠지 그럴 직접?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도 예. 기뻤어요. 네.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청취자 문자 소개합니다. 지구도 끓고 국민 마음도 끓고 있어요. 기후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네요. 저도 걱정입니다, 이거.
이거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이거 몇십 년 지나면 오늘 아마 영화 보시면 더 심각하게 느끼실 그래요. 거예요. 네. 자, 이태리도 가마솥도이구먼요.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생떼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예. 그 차일병이 참 그 영정 사진에 보시면 참 늠름하고 씩씩하고 멋지게 생겼던데 예. 어머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 데이죠. 이번 주말에 봐야겠어요. 또 이런 문자도 아닌데 왜 19행디님만 카메라를 멀리 잡아갖고 얼굴이 작게 나오게 하나요? 양쪽 두 사람은 얼굴이 크게 나오는.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나요? 자, 두 분 저 한줄평 해야 되는데 시간상 관두겠습니다. 예, 두 분 저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말말 지금까지 오인환 PD 곽장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말말말.